야, 그거 빨리빨리 손 좀 움직여라.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리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힘이 없니? 죄송해요. 제가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집에서 김장 한 번 안 해보고 뭐 어쩌라는 거니? 빨리빨리 움직여. 그래야 저녁을 먹을 거 아냐. 수육 삶아놓은 거 다 물러져서 먹지도 못하겠다. 빨리빨리! 네, 어머님. 와, 결혼 전에는 김장 끝나는 시간에 불러서 수육만 먹고 가라고 하더니 아주 본격적으로 갈 곳이네. 이제 며느리라고 이렇게 대접이 달라진다고? 명절. 너는 이렇게 느려 빠져서야 이래서 차례상 제대로 차릴 수나 있겠어? 빨리 움직여라, 빨리. 네, 어머님. 엄마, 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은 형들이랑 거실에 그냥 앉아 있어. 너희들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 병풍 준비됐겠다. 상만 차리면 되는 걸.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야, 형님들은 왜 안 오셨어? 형님. 아, 형수님들.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 개집 애들이 이런 날 제대로 오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짜증나서 정말. 아우, 아무튼 빨리 움직여라. 네가 걔들 몫까지 더 해야 할 거 아니냐. 남자들은 다 놀고 여자들만 일하고. 일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네. 잠시 후. 누구 전화지? 큰형님? 여보세요, 큰형님. 안녕 동서, 오랜만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막 제사 끝나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좀 쉬려고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새댁한테 혼자 일하게 하고 내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기는요, 형님. 아니지, 내가 미안하지. 어머님이 얼마나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지 내가 잘 아는데. 게다가 오늘 막내 동서가 일 다 독박 썼을 거 아니야. 그 집이 남자들 일하는 집도 아니고. 아, 그거야. 내가 동서 통장으로 50만 원 정도 넣었거든. 그걸로 명절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동서 좋아하는 거 사.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 게 없다. 네? 아니, 너무 금액이 커요. 50만 원이라니. 괜찮아. 동서가 고생한 값이야. 잠시 후. 동서, 지금 뭐해? 제사 딱 끝났을 시간인데? 작은 형님, 네, 지금 막 쉬기 시작한 중이에요. 방금 큰형님이 연락 와서 그거 받느라고 전화가 좀 늦었네요. 아니야, 괜찮아. 그나저나 큰형님도 연락하셨어? 네, 오늘 저 혼자 일하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뭐야, 선수 뺏겼네. 나도 미안하다고 전화한 건데. 아, 괜찮아요.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죠. 못 갔다기보다는 안 간 거지만 어쨌든 동서 오늘 고생 많았어. 어머님이 동서 하나 오지게 괴롭혔을 거 생각하니 내 머리가 아플 지경이네. 두 분 다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무튼 동서 통장으로 30만 원 정도 넣었어. 그걸로 예쁜 옷이라도 사 입어. 아니에요, 형님. 이미 큰형님한테도 돈 많이 받아서 죄송했는데. 아니야, 받아. 자기가 한 일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가뜩이나 우리도 동서한테 독박 씌워서 미안한 참인데 거기 있는 인간들은 동서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그 꼴 생각하면 참. 아, 명절 끝나고 우리 며느리들끼리 한번 뭉치자. 한잔해. 네, 알겠어요, 형님. 푹 쉬세요. 결혼을 하고 나니 정말 대놓고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형님 두 분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도 오래되었고 아주버님 두 분만 시댁을 오갈 뿐이었죠. 물론 온다고 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온 가족들이 모일 때면 남자 5은 거실에 멀뚱히 앉아있고 어머님은 저에게 호통만 치시고 저는 몸이 3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닐 뿐이었죠. 그래서 저도 최소한으로 시댁에 드나드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물론 오는 연락도 피했고요. 5년 후. 자기야, 나 임신이래. 의사 선생님이 임신 맞대. 그게 정말이야? 임신이래? 테스트기만 했을 때는 혹시나 했는데 병원 가보니까 임신이래. 어쩐지 며칠 전부터 식욕도 영 없고 몸에 미열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다 임신 초기 증상이래. 와, 잘됐다. 우리도 드디어 아이가 생기는구나. 가족들한테도 다 알려야겠다. 그래도 3개월 안정기 올 때까지는 안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임신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안정기 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
임신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직 몇 주 안 되어서 조심해야 해. 아직은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고 12주차 검사 끝나고 성별 나온 뒤에 이야기하자. 알겠지? 알겠어. 여보, 나 잠깐만. 어디가? 잠시 후. 여보, 너 임신했다면서 왜 그런 걸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님이세요? 왜 그이 전화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남한테서 듣겠냐? 내 아들한테서 들었지? 아니, 이 사람이 안정기 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걸 기어이 안 듣고. 내가 임신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라고 말하지 않니? 어디 그걸 숨기려고 그래? 너 뭐 친정에는 이미 다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냐? 숨긴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는 안정기 접어들고 몸도 좀 괜찮아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아직 모르세요. 안정기 전까지는 계류 유산이라든지 위험한 상황도 많고요. 유산이라니? 어디 임산부 입에서 그런 망측한 말이 나와? 함부로라도 그런 소리 할 생각 마라. 부정타게 그런 소리를? 아니요, 어머님. 저는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그럴 가능성 없다니까. 부정타는 소리 하지 말어. 아무튼 애는 생겼다는 거지. 너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해. 네? 아니, 어머님. 저희 아이가 장손도 아니고 남편이 첫째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성별은. 그런 건 다 마음가짐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옛날처럼 치성도 드리고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빈다던가. 그래, 고기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하더라. 이제부터 매 끼니 고기를 챙겨 먹도록 해라. 아니요, 어머님.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이미 생긴 아이가 기도한다고 아들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끄러워. 뭐라도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여보, 나 금방 갈게. 기다려. 이 인간이 진짜.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병원. 선생님, 저희 아이 무사히 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잘 있죠? 당연하죠, 산모님. 너무 걱정 많으신 거 아니에요? 12주차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닌걸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불안했거든요. 스트레스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혹시 아이 성별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12주 차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자세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럼 한번 봐주세요. 어머님 말이 아니더라도 궁금하긴 하니까. 어디 보자. 우리 아기가 딱 보여주려나? 어때요, 선생님? 우리 아이 성별은? 아이가 분홍이 잘 어울리는 공주님이네요. 아이 물건 준비할 때 잘 준비하셔야겠어요. 공주님이에요? 세상에나. 남편한테 바로 이야기해 줘야겠네요. 남편은 딸도 좋다고 했거든요. 잠시 후. 여보, 방금 통화했는데 왜 또 전화했어? 너 딸이라며. 네가 가진 애 딸이라며? 네? 어머님, 그건 또 언제?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아들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딸을 가질 수가 있냐? 내가 고기도 먹고 노력 많이 하라고 했지. 어머님, 그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체 왜 그러세요? 딸이 뭐 어때서요? 첫애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니까. 딸보다 아들이 최고라고. 딸 낳을 거면 둘째로 낳던지 첫애가 아들이어야 계집 애들이 아들 기를 안 죽이는 건데.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 오히려 아들 가지면 국내 여행 가고 딸 가지면 해외여행 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리고 계집에 낳아봤자 남의 집 사람이지 무슨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그래? 이 쓸모없는 년? 이게 남편이야? 그렇게 입단속을 시켰는데 또 그새 쪼르르 어머님한테 가서 지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전화를 받게 만들어? 제가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 어머님께서는 보약이든 뭐든 주변에서 구하기도 힘든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꼴을 보고 시어머니 덕본다 헛소리를 했지만 제 눈에는 제가 아니라 제 뱃속에 아이만 보고 계신다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치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한 인큐베이터일 뿐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이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180도 바뀐 태도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딸을 가진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임신을 한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3개월 후.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청소 좀 해라. 오기 전에 마트 들려서 쌀 10kg짜리도 사오고. 네? 아니 어머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쌀을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10kg짜리라니 저 지금 몸이 무거워서 그거 들지도 못해요. 잔말 말고 사오라면 사와. 딸 가진 계집애는 그저 시키는 일은 내내 굽신거리며 해야지. 어디 쓸모도 없는 계집애 낳는 년이 유세야? 유세가 아니라 몸이 힘들다고요 어머님. 저 요즘 저희 집 청소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머님 집 청소를 하라뇨. 뭐? 우리 아들 사는 집 청소도 안 하고 산다고? 네가 그러고도 여자냐? 그러고도 가정주부야? 어디 백수 새끼처럼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집안일 할 생각도 안 해? 아니요 어머님 안 하는 게 아니고 시끄러워. 네 정신머리를 싹 뜯어고쳐 줘야겠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당장. 그날 저녁. 자기야 괜찮아? 오늘도 우리 엄마가 전화했어. 쌀포대 사오라고 시키시고 청소하라고 하고. 왜 그러시는 거야 임산부한테.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악을 쓰시던지. 아 우리 엄마 왜 그러냐. 내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듣질 않네. 그깟 딸 좀 가진 게 뭐 어때서. 난 딸이 더 좋은데. 자기가 다시 말 좀 해줘. 지금 말씀드려. 나 진짜 속도 울렁거리고 몸도 붓고 힘들어. 뭐 지금? 굳이 지금 해야 할까? 지금 안 하면 언제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한밤중인데 뭐. 부모님도 다 자고 있을 텐데 굳이 지금 해야 돼? 내일 내가 잘 이야기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정작 어머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잖아. 나 다 알아. 당신도 아주버님들도 어머님한테 꿈쩍도 못하는 거. 그런데 뭘 말한다고? 아, 다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어. 알았지? 웃기고 있네. 내가 한두 번 속니?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남편의 태도는 미적지근했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 중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죄다 자기 엄마랍시고 편들거나 말을 해도 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덕에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질러버릴지도 모르는 나날이 이어져 갔죠. 그러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임신 막달. 야, 너 빨리 안 나와? 지금 늘어져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빨리 문 열어. 어머님,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데 웬일로 오셨어요? 내가 너 보러 왔지.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다고 내가 오냐. 너 백수처럼 집에 있으면서 왜 또 소파에 퍼질러져 있어? 백수라니 어머님. 저 이제 막달이라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가진통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은 개뿔. 너 같은 개집에 먹여 살리는 우리 아들이 더 고생이지. 고작 딸이나 가졌으면서 뭐 잘났다고 큰 소리야. 조심은 개뿔.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뇨.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손녀인 아이한테 손녀 필요 없다고. 이딴 식으로 노닥거릴 시간에 뭐라도 좀 해. 집안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식충이 짓 좀 그만하라고. 이깟 개집애 때문에 부른 배도 꼴 보기 싫으니까 복대를 하든 뭐라도 좀 해. 배 좀 가려. 진짜 임신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고 다닌다 아주.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임신기간 10개월 내내 왜 이리 못살게 구세요. 그깟 딸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딸 가진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아이 성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일년 취급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진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딸 가진 년이 뭘 잘했다고. 야, 뭐 얼마나 세게 맞았다고 넘어지고 난리야. 오버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아파. 배가. 이게 정말 시엠이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꼴값 떨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고 있어. 난 이만 간다. 배가. 119. 병원.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래도 주스 다 채우고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아까 너무 무서워서 정신 놓아버릴 뻔했거든요. 산모님이 침착하게 신고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참, 아이는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네? 사내아이요?
남자아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남자아이예요. 아들입니다.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저 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최근 초음파에서도 딸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초음파라는 게 사실 아이 자세에 따라서 보이는 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특히 성별 같은 건 아이가 다리를 꼬고 있거나 뒤를 보고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아이가 검사 때마다 가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이미 분홍옷에 신발에 물건들도 분홍색으로 다 사뒀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후. 자기야 몸 괜찮아? 나 왔어. 자기 왔어? 어머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같이 오자고 했어. 엄마가 자기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사과? 아니 내가 너 아들 가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니?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화내지도 않았겠지. 설마 너 일부러 숨기고 나 성질 긁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 내가 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하신데요? 그야 우리 손주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지. 아들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니? 진작 알았으면 내가 더 잘 해줬을 거 아니냐. 자, 여기 과일 바구니 들고 왔다. 너 과일 좋아하잖냐? 죄송한데 그냥 나가주세요. 저 지금은 어머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자기야 왜 그래? 엄마가 기껏 사과한다고 이렇게 과일 바구니도 사들고 왔는데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왜 그렇게 째려봐? 나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싶어. 당신 같으면 나랑 내 아이한테 손찌검한 사람하고 얼굴 마주보고 싶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난 119도 불렀는데? 아니 그건 사고였다잖아. 엄마도 홧김에. 그 홧김에 난 죽을 뻔했다고. 내 아이도. 아들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그깟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태도가 싹 바뀌는 건데? 아주 소름 끼칠 지경이야. 자기가 때린 사람 앞에서 저렇게 실실 웃어넘기는 거 소름 끼친다고? 자기야. 나가. 둘 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시어머니 당신 얼굴 볼 생각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내 새끼 얼굴도 안 보여줄 거고 다시는 오갈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결국 병원에서 폭발한 저. 물론 시어머니는 순순히 병원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오신 친정엄마가 아니었다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밖으로 내쫓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무사히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조리원에는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얼굴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친정으로 들어가 친정엄마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얼굴을 볼 일이 없었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간간히 꺼내더군요.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 사과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은근히 꺼내면서요. 물론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 사과를 들어야 하나요? 시댁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우리 손주도 이제 슬슬 돌잔치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모르겠네. 요즘 사람들은 돌잔치 크게 안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첫째 돌잔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작게 하는 게 맞겠지? 그래, 옛날이야 돌잔치 하면 뷔페 대관하고 손님 수 100명씩 잡고 그러긴 했지만 요즘 돌잔치가 잔치니? 그냥 애 첫 생일 챙겨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래도 친구들이 다들 우리의 돌잔치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 애들 중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아이 낳은 거잖아. 다들 귀여워하는데 돌잔치 안 한다고 하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주변 몇 명 정도만 불러서 소규모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규모는 작게 하고 식순도 적게 하는 대신에 돌잡이나 하객들 위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네. 마침 엄마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잔치 MC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볼게. 알았어. 식당은 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친구 중 한 명이 다이닝 레스토랑 오너거든. 딱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 여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딱 좋네. 며칠 후. 그날 대관 될 것 같아. 요리는 양식으로 해도 되지. 괜찮을 것 같아. 오는 손님들도 다 우리 친구들이나 엄마 친구분들인데 우리 엄마 친구분들도 양식 좋아하시거든. 간단하게 해줘도 괜찮아.
진짜 고마워. 야, 친구가 낳은 첫 조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맞다 참. 케이크랑 떡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못 만들어서 내가 따로 주문했거든. 나중에 디자인 보내줄 테니까 어떤 게 괜찮을지 선정만 해줘. 야, 무슨 그런 것까지 챙겨줘.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요리 맡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아서 준비해야지.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돌잔치 준비나 잘 해. 알았어. 고마워. 돌잔치 3일 전. 자기야, 우리 아들 돌잔치 30명 정도 더 올 것 같아. 뭐? 30명? 자기 친구들이 더 온대? 우리 엄마랑 친척들 말이야. 그날 온다고 하더라고. 뭐? 아니, 왜? 왜냐니 애 할머니인데 안 부를 생각이었어? 안 부를 생각이었어. 내가 왜 불러? 생각 같아서는 아빠인 당신도 참석시키기 싫은 거 꾹 참고 있구만. 이 새끼 이거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 왜 그렇게 봐? 사람 얼굴 뚫어지겠네. 아하하하. 내가 부를 생각이었으면 초대장 만들 때 미리 당신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인원 결정 난 것도 리스트 작성해서 당신한테 보내줬었잖아. 아니, 나는 당연히 부를 줄 알았지. 리스트도 외부 손님만 적어 놓은 줄 알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냥 안 들은 거겠지. 내가 상식적으로 어머님을 왜 부르려고 하겠어? 나 아직 1년 전 일 안 잊었어. 그리고 어머님은 둘째치고 30명이 더 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들 돌잔치 하는 거 듣고는 신이 나서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했나 봐.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한 친척들이 30명 정도 돼. 그렇게까지 못 불러. 거기 식당이 딱 20명 정도 들어갈 자리만 나는 곳인데 게다가 이미 음식 준비도 다 끝난 마당에 무슨 30명을 더 추가한다고 그래? 그럼 친척들 다 오신다는데 그분들 다 버려둘 거야? 정 안 되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지 말던지. 친구보다는 친척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 어른들이시고. 그 친척들이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내복 쪼가리 한 벌이라도 제대로 해준 적 있니? 친구들이 이번 돌잔치 다 같이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3일 뒤면 돌잔치인데 친구들 다 오지 말라고 한다고? 그리고 내가 분명 말했지. 어머님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난 그 친척들도 어머님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아니, 1년이나 지난 일을 왜 아직도 우려먹고 그래. 속 좁게 시리. 뭐? 속이 좁아? 그래. 자기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엄청 쿨한 사람이었는데 애 낳고 변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왜 새삼스럽게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래. 그냥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화해해. 벌써 1년째 엄마한테 손주도 못 안겨드리고 내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알아? 자기랑 엄마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도 좀 봐주라 좀. 내가 그냥 싫은 소리 들은 정도로 이래? 임신한 내 배를, 만삭 임산부인 내 배를 어머님이 때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응급수술로 우리 아들 출산했다고. 엄연히 폭행이야 이거. 폭행 저지른 사람하고 얼굴 마주보라는 소리는 경찰도 안 해. 폭행이라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인데 용서 한번 해준다고 큰일이라도 나?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엄마가 사과하러 왔었잖아.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만약 딸 낳았으면 어머님이 사과하셨겠냐? 어머님은 나한테 사과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 보고 사과한 거야. 딸이었으면 혹시나 잘못되었다면 그때는 사과하셨겠냐고. 그거야. 아, 됐어. 말하지 마. 그냥 네 목소리 듣기도 싫어. 너 그냥 꺼져. 너희 엄마 편만 들고 네 마누라 아들 지킬 생각 하나도 없는 놈. 나 꼴도 보기 싫어. 자기야 잠깐만. 진짜로 나 쫓아내는 거야? 자기야. 저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진심으로 꼴 보기 싫어졌거든요. 그렇게 쫓아내고 난 뒤 이혼 서류를 뽑아 제가 작성해야 할 부분을 작성하고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마마보이 놈과는 진심으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하고 이혼하지 않고 살면 제가 살면서 우라통 터질 날이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진작에 갈라섰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착한 병에 걸려 있었나 봅니다. 뭐가 좋다고 다 용서하고 넘어가 줬던 건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참았던 그 시간만 아까울 뿐이네요. 며칠 후. 너 이게 뭐야? 이혼 서류라니 이게 뭐냐고? 말 그대로 이혼 서류죠. 당신 아드님 당신한테 반납하겠다는 서류요. 아니 내 꼴 보기 싫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싫다는 거야? 왜 이혼을 한다는 건데? 당신 아들이 당신 편 들고 당신 꼴 계속 보게 만드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요.
너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애도 낳았으면서 감히 애 아빠를 이런 식으로 버려? 뭐 어때서요? 그 남자는 애초부터 내 편이었던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편 들어주는 아드님 옆에 끼고 사세요. 저는 더 이상 못 끼고 살겠네요. 너? 그래 좋아. 이혼해. 내 아들 다시 내가 데리고 살면 된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양육권자가 너라니? 우리 손주 절대로 너한테 못 준다. 당신 손주가 아니라 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그 사람에 비해 양육 환경에 대해서는 지지 않거든요. 저도 일 다시 구하면 되고 친정엄마가 애 봐주면 제가 키우기에도 무리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육권에서 엄마가 더 유리하기도 하고 게다가 자기 애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이 양육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되지. 웃기고 있네. 어머님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저 형님들한테 다 들었어요. 애 분유 먹이는 시간도 모르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도 막 주다가 걸린 거. 그런 환경에서 애 키우면 애 꼴이 어떨지 뻔하잖아요. 아니 그건 어머님 의견 같은 거 양육권에 아무 영향 안 가고요. 이혼 서류를 제대로 안 쓰면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내 손주 돌잔치 어디에서 하는지나 말해. 못해도 손주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냐. 내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안 가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것도 싫어요. 당신들이 돌잔치 와서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불러요? 내 새끼 납치해 가서 자기들이 키울 거라고 우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 만들기 싫으네요. 그러니 절대로 오지 마시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주세요. 돌잔치. 진짜 괜찮겠냐? 사돈이 여기 온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인간들 여기 절대로 못 와. 내 주변 친구들한테 관심 한 번도 없던 인간이 무슨 수로 여길 찾아와.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런가? 오늘의 주인공,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빨리 이리 와서 슬슬 돌잔치 시작하자고요. 알았어. 같은 시간. 아니 너 내 아빠라는 게 돌잔치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 내가 아내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으니 말이지. 이 근처일 텐데 이 근처 지나다가 친구 식당이 있다고 들은 것 같단 말이지. 저기 저거 아니야? 저 사람 많이 몰려있는 곳. 그런가? 그런가 본데? 아이 돌잡이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감히 시댁 식구들은 싹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돌잔치를 해? 감히 우리 손주를? 잠시 후. 멈춰! 이 돌잔치는 무효야! 내가 애 아빠인데 나도 없는 돌잔치라니? 감히 애 아빠도 없이 돌잔치를 하려고 해? 이 파렴치한 년 내 손주 돌잔치에 날 부르지도 않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다 엎어! 엎어! 저기요,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돌잔치를 방해하시는 거냐고요? 누구세요? 애 아빠가 없는 돌잔치?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누구세요? 우리 아들이 왜 네 아들이야? 이 미친놈아! 아이고 이게 다 뭐람? 여기가 맞다면서! 아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한 건 엄마잖아. 저기요 일단 진정하시고 멱살 좀 놔주세요. 제 아이의 돌잔치 당일 다른 아이도 식당 하나를 빌려 돌잔치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걸 발견했고 제 아이의 돌잔치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그 잔치에 끼어들어 깽판을 쳤다고 하네요. 게다가 애 아빠가 본인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들어간 탓에 그 집 아내의 불륜설까지 지인들 사이에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남편분께서 오해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명예훼손과 기물파손, 잔치를 방해한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해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증인도 너무 많고 피해 보상 비용도 만만치 않아 한동안 두 사람 본인 일에만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돌잔치를 망친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 미안하지만 그 덕에 제 이혼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네요. 거기에 아이는 절대 못 준다길래 시모의 폭행을 고소하겠다. 그것까지 같이 준비해라 했더니 그래도 자기 엄마는 귀했던지 남편이 저에게 재산도 아이도 다 넘기고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이렇게 효자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돌려줄 걸 왜 그렇게 질질 끌었나 모르겠네요. 이혼 후 김장도 제사도 생일도 나 혼자 이게 뭔 지랄이야. 며느리라는 것들이 아주 정신상태가 썩어서는 이럴 바에야 없는 게 낫지. 안 되겠어.
나머지 두 놈들도 다 이혼시키고 내 말 잘 듣는 것들로 싹 깔아야지.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다들 앉아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